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챕터입니다. 태연의 싹을 잘라버리는 상담 전략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수학학습 코칭 전문가 과정 중에 딱 두 강좌만 상담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정말 잘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익히 노력하고 계신 것들을 학부모님들께 잘 전달을 해서 잘 포장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시간으로 치면은 대략 한 25분 정도 분량으로 해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챕터 6가 15분 정도로 녹화가 됐고 이번 내용들은 한 10분 정도로 녹화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 코칭하는 기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은 온라인 강좌로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원의 싹을 잘라버리는 상담 전략. 자, 퇴원의 싹. 그러니까 퇴원의 씨앗이 뭘까요? 퇴원의 씨앗. 씨앗이 자라 올라와서 싹이 난 거예요. 어, 완전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로즈마리를 화분을 두 개를 샀어요. 인터넷으로. 개당 1,600원인데 화분이 합쳐가지고 3,200원이잖아요. 택배비가 2,500원이었어요. 뭐 어쨌든 그냥 로즈마리가 필요해서 샀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좀 뜯어 먹어야 되거든요. 어, 고기 구워 먹을 때 로즈마리가 있으면 맛있으니까. 뭔 얘기를 여기까지 하는지. 어쨌든 로즈마리 화분을 두 개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택배로 배송이 오다 보니까 화분이니까 이렇게 눕혀서 왔을 거 아니에요. 눕혀서 오면서 막 흔들리다 보니까 흙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래도 살렸는데 하나는 다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완전 다 죽어버린 화분을 제가 한쪽에도 방치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진짜 작은 싹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쌍떡잎이 이렇게 싹 생겼습니다. 지금 그게 저기 있거든요. 씨앗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이 제가 줬던 물이랑 그 땅속으로 박힌 깊이랑 절묘하게 심으려고 심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얘가 그 흙을 뚫고 올라와서 싹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나왔다는 뜻은 씨앗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던 건데 너무 돌아갔네요. 괜히 강의 3분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자, 씨앗이 뭘까요? 퇴원의 씨앗은 학원에서 하는 것들을 우연히 엄마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애가 숙제를 해가지고 노트가 이렇게 있어요. 봤는데 별표가 많아요. 근데 이 별표가 많은 게 정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뜻은 이 학원에서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있나 없나를 엄마가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이게 바로 퇴원의 싹입니다. 퇴원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학원 잘 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머릿속에 탁 드는 순간 그날 그 친구 엄마에게 학원에서 퇴원의 씨앗을 싹 뿌린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항상 신경 써서 만드셔야 돼요. 이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는 교육자잖아 라고 교육자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신 원장님들께는 되게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육자적인 마인드를 강하게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강료 한 푼도 안 받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학원에서 30명이 여러분들 수강료 안 내고 다음 달부터 무료로 다녀도 괜찮아요? 안 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먹고 사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육자이자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업자이자 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그 강사분들도 계실 거니까 근로소득자예요. 뭐 물론 강사분들 중에서 이제 사업자로 이제 취급을 받는 취급이 된다. 사업자로서 세무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원천징수만 받으시는 분들 퇴직금 없이 네. 어쨌든 우리는 돈을 벌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돈을 계속해서 벌어야 되는데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노동의 대가예요. 아까 그 심연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우리는 힘든 몸을 이끌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전략적인 사고, 행동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학부모님들께 잘 전달하는 거라고 바로 전 강의에 이어서 지금도 내용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렇게 뿌려져 있는 퇴원의 씨앗이 수면 위로 드러나온 것을 한 번에 잘라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퇴원의 싹,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이거를 자꾸 덮어버리고 수면 아래로 가리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점점 크게 골마갈 거예요. 자,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어떤 단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이 공부를 잘 따라오다가 나중에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친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거 수면 위로 끄집어내야 돼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서 수면 위로 끄집어냈으면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누가 봐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뭘 해야 돼요? 얘가 지금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잘 케어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이가 잘 못하는 부분을 수면 아래로 숨겨놔도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뒤에서 몰래 열심히 지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쵸?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셨는데 이 내용을 다시 짚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갈 리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학원 그만하시라고. 애들 가르치지 마세요,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비켜주셔야 진짜 정당하게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시는,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욕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자들이 욕먹는 몇몇 원인 제공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바닥에서 제발 좀 비켜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잘 알 수 있게끔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드리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수면 위로 끄집어내놓고 공론화시키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지 내가 지금 어떤 부분들을 교정할 것이다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어요. A볼은 이게 잘 돼 있죠. 왜냐면 A볼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노출이 되죠. 저희가 왜 이걸 투명하게 노출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는 저희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이걸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아이가 3단원에서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근데 이걸 원장이 알면 좋잖아요. 그래야 이게 고쳐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줄 수도 있고, 또는 혹시라도 그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내용을 어려워했을 때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빠른 템포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엄마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왜? 아이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지네들이 공부를 안 해서 뭔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아이가 이 내용을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심란하다 보니까. 공부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이 내용을 잘 익히지 못했을 때 너 이거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수면 위로 내보내고 이제부터 이 수면 위로 내보낸 이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우선은 담임선생님이 먼저 노력을 해야겠죠. A볼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선생님이 하고 싶거나 하기 싫거나에 관계없이 그냥 수면 위로 다 노출되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바로 LMS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CL 시스템도 여기 보이시는 게 대부분 다 ACL이잖아요. ACL도 투명하게 이렇게 노출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저희가 양식을 모아두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런 내용들이 학원에 계속 이렇게 꽂혀 있겠죠. 원장님이 가셔서 요거 이렇게 쫙 보시면 여기 잘하고 있구나. 여기 탐구활동지도 잘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투명하게 노출시키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그쵸? 열심히 하실 거니까 수면 바깥으로 꺼내 놓으셔야 돼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잘 못한다라는 사실을 숨겨놨을 때 아이가 잘 못했던 것들을 선생님이 열심히 해서 이제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열심히 해서 잘하게 된 거잖아요. 그걸 엄마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언제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물론 자료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에이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어려워할 때 바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라는 시점은 제가 다시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신이 중점인 학년들 있죠. 뭐 중학교 2학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우선은 뭐 수행평가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기 때문에 네. 자, 성적과 관계없이 공부방의 모든 노력들, 학원의 모든 노력들을 200%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경을 좀 잘 쓰시는 게 필요해요. 자, 솔루션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과거형 상담을 하라는 게 저의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수업을 하는데 이 아이가 3단원을 어려워한 거예요. 3단원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원장 선생님이든 간에 이 친구가 이거 어려워하는 것들을 이제 충분히 다시 공부할 수 있게끔 추가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줬을 거예요. 어쩌면 추가 숙제도 내줬을 겁니다. 또 어쩌면 수업 시간 끝난 다음에 아이들을 남긴 다음에 이 친구를 따로 붙잡고 보충을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쵸? 보충을 해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렇게 추가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일단 이거 넘어가세요. 월수금반이라고 한다면 수요일날 또 왔겠죠. 그럼 수요일날 와서 아이가 지난 시간에 어려워했던 것들이 지난 시간에 보충도 했고 혹은 문제도 추가로 풀었고 혹은 추가로 선생님이 잠깐 코칭도 해줬고 혹은 추가로 숙제도 나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개선이 조금은 됐을 겁니다. 안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추가로 프린트를 주거나 아니면 추가로 또 남긴다거나 혹은 주말에 보충을 따로 잡는다거나 뭔가 그 다음 액션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액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혹은 그날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가르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이 친구가 지난 월요일날 3단원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 숙제도 내줬고 수업 시간 끝나고 남아서 잠깐 더 봐주기도 하고 뭐 보충도 더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해서 바로 어저께 왔을 때 혹은 아까 왔을 때 살펴보니까 좀 좋아지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주말에 좀 제가 보충을 오라고 따로 요청을 했는데 어머님께서 아이를 꼭 제 시간에 좀 보내주십사 하고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아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보충을 좀 진행을 하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내용이 좋아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있었던 일 그리고 수요일 날 있었던 일들을 수요일 날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또는 목요일 날 오전 중에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숙제도 내줬고 프린트도 내주고 보충도 따로 해줬고 수요일 날도 따로 뭔가 케어를 해줬고 그래서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주말에 또 따로 불렀고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거고 막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과거형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혹은 그 다음날 무슨 일을 할 거다 이런 내용들까지 덧붙여진 상담을 하는 거예요. 딱 느낌 있으시잖아요. 그쵸? 네. 재원생 상담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학원에서는 케어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케어가 들어갔을 때 분명히 엄마한테 자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을 모두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강사분이라고 한다면 원장 선생님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뭐 팀장님 있으면 팀장님도 알게 하시고 부원장님도 알게 하시고 엄마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라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상담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일 거예요. 아이가 이 내용을 어려워했을 때 이거를 딱 손바닥으로 가리고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엄마한테 전화가 올지도 몰라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좀 보충을 좀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게 바로 퇴원의 싹이 튀어 올라오거나 아니면 퇴원의 씨앗이 뿌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상황이 만들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언젠간 엄마가 전화할 거예요. 혹은 정말 매끄럽게 아이가 처음에 어려워했던 것들을 잘 메이크업하고 넘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노력들이 전부 다 티가 안 나게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게 있으면 반드시 외부에 이렇게 잘 알리는 노력들을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담은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이 70% 이상으로 구성이 되게끔 준비를 꼭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학습 중 발견한 문제점이나 취약점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해결이 가능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며칠 동안 어떻게 변해 나갔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부모님들께 알려줘야 되고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학부모님의 궁금증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차례만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담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회 법칙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3회 법칙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하나고요. 둘은 하나가 두 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 개는 하나가 세 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은 한 명, 두 명, 여러 명이에요. 한 명, 두 명, 여러 명입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세 번만 이런 상담을 선제적으로 잘 자란 것도 괜찮아요. 그냥 먼저 전하는 거예요. 학생의 주황색 불이 켜졌거나 빨강색 불이 켜졌거나, 그래서 뭔가 약간 이 아이 요 부분 좀 잘 살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바로 엄마한테 쪼르륵 전화하는 겁니다. 쪼르륵 전화해서 엄마, 얘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내일은 많이 괜찮아질 겁니다. 다음 시간이 되면 많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상담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머릿속에 세 차례 하면은, 여기는 진짜 우리 아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챙겨서 정확하게 잘 지도해 주는구나.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나가면 역시 여기는 학원 진짜 괜찮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재원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여러분 학원에 다니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시죠? 앞서 저희가 사교육 시장 분석이 1강에 있었잖아요. 시장 분석과 전망,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학원은 점차적으로 소형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화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2017년도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령 인구가 57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작년이죠. 작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5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년 새에 15만 명이 줄었어요. 1년 새에 15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 현상은 내년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도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있어요? 앞으로 5년, 6년 정도 더 지나갈 겁니다. 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평균 43만 명 정도 될 거예요. 평균. 중학생들은 50만 명 초반대입니다. 고등학생은 58만 명, 59만 명 정도 돼요. 그나마 지금 중학교에 50 몇만 명이 지금 60만 명이 한 학년을 밀어내고 올라갔기 때문에 60만 명에서 지금 떨어진 거예요. 학원은 소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비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수업 서비스의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수강료를 적절한 시점에 조금씩 높여가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눈이 보이는 이런 좋은 수업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원 진짜 제대로 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는 하나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미리 다 알려주고 같이 고민하면서 보충도 잡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엄마 머릿속에 확실하게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만이 여러분들이 학원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학습 계획이나 학교 시험 대비 계획, 이런 것들 엄마들이 궁금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세요. 가정통신문을 밴드나 카톡을 통해서
이제 전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죠.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LCM이에요. 러닝 코치 인 매스터매틱. 네, 수학학습 코치 전문가 1급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온라인 강좌가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강좌 이후에 아마 5월 19일 날 이후에 여러 개의 강좌들이 다시 온라인에 탑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수학학습 코칭 기법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아이들의 풀이 과정을 잘 잡아주는 방법과 학습법을 잘 잡아주는 학습 교정, 풀이 과정 교정,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방법, 그 안에는 채점을 잘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좀 들어있을 겁니다. 3시간가량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과정까지 다 이수하신 분만 이번 달 마지막 목요일 날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겁니다. 30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25문제가 객관식, 5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에요. 늘 그렇지만 주관식보다 객관식이 더 어려울 겁니다. 예상 문제는 없습니다. 예상 문제는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이 강좌를 들으면 아이들이 A블로 공부하는 것처럼 그 밑에 계속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문제에 준하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같은 문제도 저희가 일부분은 좀 넣도록 할게요. 점수를 좀 드려야 되니까. 100점 만점에 70점을 맞춰야지만 통과가 되고 자격증이 발급이 되고요. 70점이 안 나오신 분들은 재수강 하시고 수강료는 없으니까요. 재수강 하시고 다음 달 마지막 목요일 날 시험을 다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근사한 자격증을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문으로 디자인 2개가 있고요. 국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액자 형태로 가로를 이렇게 걸어 놓은 게 있고 세로 형태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자격증 하나 땄지만 자격증 3개 딴 것 같은 느낌을 좀 드릴 수 있게끔 디자인에 크게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 그동안 노력하신 것들을 마음껏 뽐내실 수 있게끔 신경 썼으니까 요즘도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분만 찍는다고 했는데 요렇게 저렇게 또 하고 싶은 얘기 또 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 강의여서 22분이에요. 이걸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